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우리 오늘 날씨가 좋나요?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주말에 찍고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흐립니다. 지금 밖에 날씨가 우중충해요. 날씨는 우중충한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혼자 우중충한 날씨에 혼자 영상 찍고 있어가지고 기분도 좀 우울합니다. 우울한데 그래도 카메라 앞에 서면은 요새는 좀 많이 나아졌죠? 말하는 거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이제 제가 올린 영상이 100개가 헐쩍 넘어갔습니다. 아마 3월 말까지 어떻게든 아마 올라간다면 140, 15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남은 영상도 많은 시청과 홍보, 그 다음에 구독,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통합적 지표 30번에 있는, 통합적 지표가 아니죠. 말이 꼬였어요. 그죠? 평가지표 30번 통합적 사정 안에 있는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선 시간에 영상 올려드린 거에 보시면 욕구사정, 낙상 측정, 그 다음에 욕창 측정,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인지기능 검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인지기능 검사를 말씀드릴 때는 이제 KMMS의 기존 인지검사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스 같은 경우는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오픈된 공간에 공개하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올려드릴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아마 제가 올려드린 CS 영상에서 보면은 서식을 못 올렸죠?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일단 KMS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설명된 샘플 영상도 많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제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안내해드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질 것 같아가지고 아마 영상을 제가 이렇게 올리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자, 일단 또 평가 바이블 책 내용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가 매뉴얼 보시면 인지능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지능 검사를 연일 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시면 되는 거고요. 타당한 평가 도구를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평가 조사표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점수를 드릴 때는 아셔야 되는 게 무조건 평가 조사표대로 이제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평가 조사표상에 분명히 연일에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요. 타당한 평가 도구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존에는 입소하고 나서 14일 안에 진행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입소 개시 전에만 측정하시면 점수를 무조건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 부분만 꼭 집중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매뉴얼 안에서도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인지기능 검사는 해당 기관 직원이 실시한 걸 인정하는데, 여기 보시면 시스트 MASE 이런 부분들 우리가 사용하시면 타당한 평가 도구로 인정된다라는 부분을 봐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제가 욕구사정 아마 1회 설명드릴 때 혼자 흥분해가지고 좀 말씀드린 것 같아요. 흥분한 부분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드리고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저에 대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합니다. 그러나 영상 내용과 다른 걸로 이렇게 보지도 않고 비판하시면 저도 얘가 성격이 좀 발끈발끈해가지고 발끈해서 바로 댓글 답니다. 아셨죠? 자, 어쨌든 그런 내용 좀 하시면 되고, 예의바심 같으면 치매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한 수급자는 인지기능 평가 대상에 제외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그러면 이분이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서류와 또 약을 복용했다는 처방전, 또 의사소견서들을 다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평가관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 서류들을 반드시 같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근데 여기 보신 거 모든 수급자가 다 치매약을 먹고 있으면 그런 서류들만 갖고 계시면 굳이 인지기능 검사를 진행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만 주의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기관은 많지는 않겠죠. 자, 그 다음에 꿀팁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질문과 답변도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관련 서식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자, 인지기능 검사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KMMS의 서식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인지기능 검사도 마찬가지인 거 앞선 시간에 했던 욕구, 낙상, 욕창과 동일한 작성법으로 진행된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자, 우리 여기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어르신 이름, 자, 홍길동 적어주시면 되겠죠. 입소일 2019년 어르신 입소 날짜를 지금처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세요. 작성자 윤님 말씀드렸습니다. 다 지우고, 만약 간호사님이 하셨다면 간호사님 이름을 이제 적어주시고, 간호사님의 서명을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작성 날짜. 자, 작성 날짜 말씀드렸습니다. 자, 작성 날짜를, 자, 3개로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어르신이, 2019년 1월 30일 입사했으니까 이제는 언제로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지금 네 번째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2019년, 2월 05일날 입소하고 14일 안에만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 날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2020년도에는요. 이거보다 날짜가 빨라야겠죠? 그죠? 그래서 2월 1일 날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2021년도는요. 당연히 2월 1일보다 빨라야 되니까 뭐 2월 1월 25일 이렇게 되시면 우리가 2월 5일 날 했고 그 다음엔 2월 1일 날 했으니까 365일이 안 지났죠? 1년은 365일이에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021년도 1월 25일 그러면 또 1년이 안 지났죠? 이렇게 하시면 충분하게 우리가 매년 진행한 거를 평가관한테 어필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입소 날짜를 적어놨기 때문에 입소 후 이제 한 달 14일 안에 진행한 게 바로 확인이 되신다는 거. 죄송합니다. 또 목이 영상을 계속 많이 찍었더니 목이 이제 가고 있네요. 이거 찍고 이제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어르신이 2021년도 뭐 2월 3월로 할까요? 지금 3월이니까 3월 05일 날 입소를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작성 날짜 언제 해야 된다고요? 개시 전이죠. 그죠? 3월 1일 딱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근데 3월 1일은 무슨 날이세요? 쉬는 날이죠. 3일절 빨간 날입니다.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근무체계에서 시설장님이 가서 하시는 건 되는 거지만 빨간 날은 분명히 간호사님들 쉬는 날입니다. 피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날짜나 적고 뭐 3월 1일 하시면 안 돼요. 따라서 3월 2일 정도로 하시는 게 좋겠죠? 빨간 날에는 안 되는 겁니다. 아셨죠? 3월 1일이 월요일이었죠? 그죠? 월요일이었으니까 3월 2일 날 이렇게 하시면 급여 개시 전에 우리가 진행하신 걸로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날짜 부분은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날짜 부분은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날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정신적 특징이 있는데 이거는 굳이 뭐 적으셔도 되고 이제 안 적으셔야 됩니다. 선택사항으로 저는 해놓겠습니다. 제가 적어놓은 건데 어르신에도 어떤 정신적 특징이 있다면 적어놓은 건데 굳이 저는 여기다 선택해놓은 건 여기다 적는 것보다 종합의견에 적으신 게 더 나으세요. 자, 그럼 여기 항목 보이시죠? 시간 진압력, 장소 진압력, 기억 등록, 주의 집중력, 계산, 기억 해상, 언어 및 시공간 종합 의견이세요. 이 KMS 같은 경우는 앞으로 사용하실 때는 저작권료를 내시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이 인증인 검사를 구매를 하신 다음에 쓰셔야만 저작권 부분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 당연히 뭐 어떤 지적 재산권은 보호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증인 검사 KMS를 사용하신다면 분명히 법적인 구매를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자, 사용법은 여기 보신 거 시간 진압력은 요게 무슨 얘기냐면 5점이 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5점. 왜 5점이냐면 여기 항목에 연월 일 요일 계절 보이시죠? 가로 안에 보시면 1111 있죠? 연은 1점, 월도 1점, 일도 1점, 요일도 1점, 계절도 1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총 5점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장소 진압력도 마찬가지인 거고 기억 등록, 뭐 주의 집중, 기억 해상, 언어도 다 같은 개념으로 마시면 되세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작성하는 거는 원래 두 가지 형태가 있으세요. 하나는 뭐냐면 어르신에게 지금처럼 이제 실제 물어보는 질문까지 같이 적으시는 겁니다. 질문, 올해 몇 년도인지 아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답변까지 같이 적으신 겁니다. 어르신이 예를 들어 뭐 2021년 이렇게 답변까지 적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어르신이 이렇게 답변을 잘해 주셨다면 여기다가 해당 점수를 잘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1점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있으신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예 여기다 대놓고 어르신에게 질문이나 답변은 적진 않아요. 그 대신에 그냥 답변을 잘했다, 반응을 잘했다 그러면 동그라미. 그죠? 답변을 잘했습니다. 그죠? 답변을 잘했으니까 잘했기 때문에 1점. 만약에 몇 월 며칠을 답변을 물어봤더니 어르신이 못하셨어요. 그러면 빵점. 요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둘 중 하나 편한 걸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평가에서는 자꾸 이거 뭐 했더니 뭐 인지능검사 작성법이 너네 틀리다 원래 그게 아니다 하시는데 저는 평가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평가에서는 둘 다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둘 중 편한 걸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응? 괜히 이런 걸로 또 영상 보시더니 작성법 두 번째 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이 지금 보이시는 첫 번째가 훨씬 나은 질문법이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평가에서는 최대한 좀 편하게 평가에서 만약에 이게 인정이 된다면 편하게 가시는 방법을 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과 답변을 하셔가지고 계속 이제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죠?
제가 이걸 일일이 할 수는 없다 보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막 적어 놓는 겁니다. 그죠? 적어 놓고 이제 복사를 하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냥. 자, 이런 형태로 이제 나오셨어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시간 진압력은 1점, 2점, 3점, 3점이죠. 그럼 여기다가 3점 적어주시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점, 그럼 여기도 또 3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 이렇게 여기는 1점이 되겠네요. 지금 3개 항목에 1점, 주의 집중에서는 여기 보시면 이제 2점, 그죠? 2점이 되셨고, 기억 해상에서는 2점, 그죠? 그 다음에 언어 및 공간에서는 2점, 그셨죠? 그래서 이분이 총 합계 점수는 2점, 4점, 6점, 7점, 10점, 13점이신 거예요. 13점, 그죠? 이렇게 적어주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합계 점수도 여기다가 내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이렇게 13점이 나왔습니다. 자, 제가 일일이 이거 하나하나 작성하시는 거를 설명드리면 이 영상, 이 인지기능 검사 하나 가지고 1시간 반을 할걸요?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아까 제가 시간 지나기처럼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 거예요. 서운하실까봐. 여기서 뭐냐면 질문, 어르신, 그죠? 어르신, 100에서 7을 빼면 몇인지 아세요? 이렇게 질문해 보시라는 겁니다. 어르신이 대답을 못함, 그죠? 못하면 해당 점수는 0점 이렇게 체크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걸 이렇게 하나하나씩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점수가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항상 제 거에는 이렇게 작성자 의견이 들어가죠? 그죠? 작성자 의견이 들어가고 치매 예방을 위한 기간 조치네요. 앞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성자 의견을 왜 넣으셔야 되느냐면 인지기능 검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 급여 적용 계획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의견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치매 예방을 위한 기간 조치 내역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단순하게 의견을 내면 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어르신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지를 제가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기다 제가 표시를 해 놓은 거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다음 측정 예정일은 선택이라고 하시면 되세요. 이거는 안 적으셔도 되고 이거는 칸 자체를 삭제하셔도 되는 겁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했다면 이렇게 하시라고 제가 넣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작성자 의견 마찬가지겠죠? 측정 결과 어르신이 13점인 상태입니다. 13점은 뭐죠? 이제 확정적 치매 상태로서 어르신의 인지기능 개선 및 주의 관찰을 요합니다. 또한 아래 조치 내용을 구성하여 어르신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음. 그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의견. 이 정도 의견이면 훌륭하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 이 의견을 이렇게 하나만 쓰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어르신 1명이면 3년이죠. 3개가 달라야겠죠. 10명이면 30개가 내용이 달라야 되죠. 100명이면요 300개예요. 300개.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에 머리 터지는 줄 알았어요. 내용이 생각이 안 나요. 그죠? 자 또 이상한 얘기 했네요. 죄송해요. 그 다음에 기간 조치 내역입니다. 여기다가 해당되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어르신에게 치매 예방 프로그램 제공하고 환경 조성과 수시 관찰하고 전문의기관의 검진도 필요하겠다. 이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이 정도 우리 기관에 다 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조치나 계획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로 계획을 잡으신 게 반대로. 왜냐면 계획을 잡고 실천하는 게 아니라 실천한 것 중에 우리가 계획을 잡으시라고요. 그래야 실천과 계획을 다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냥 남들이 이렇게 계획을 거창하게 잡는다고 우리도 거창하게 잡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걸로 계획을 잡으셔야 되세요. 아셨죠? 평가에서는 계획을 잡으면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 계획이 100개의 계획을 잡았든 5개의 계획을 잡았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르신에 대한 계획을 잡으면 되는 거고요. 잡았다면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실천한 거를 결과 반영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계획만 무궁무진하게 잡아놓으시면 평가에서 힘들어요. 그 평가관한테 보여주질 못해요. 계획을 이렇게 잡았는데 왜 실천 하나도 안 했습니까? 말을 못하죠? 자,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자, 제가 이렇게 지금 이런 부분으로 이제 작성법을 말씀드렸어요. 어렵진 않으셨죠? 이렇게 작성된 거를 또 보겠습니다. 19년도 거, 그죠? 20년도 거, 21년도 거. 자,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 또 1월 28일, 2020년 1월 20일.
2021 1월 21일, 12일이네요. 1년에 한 번씩 한 게 제 눈으로 보이고요. 입수하고 나서 14일에 진행한 게 한눈에 보이고요. 그죠? 또 인지기능 검사가 한눈에 보인다라는 부분, 따라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해주신다면 평가에서는 크게 인지기능 검사 부분에 어려운 거 없으시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꿀팁 보면 인지기능 검사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문제는 없어요. 여기 보신 것처럼 기존 KMS의 경우 사용하시려면 1등 선별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평가에서는 MS든 시스든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려요. 저작권 부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되도록 시스트를 권장하고, 만약에 내가 시스트가 너무 힘들고 하다면 MSD 부분을 저작권을 구매를 하셔가지고 구매한 다음에 그 구매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하시면 훨씬 더 낫다라는 부분, 제가 봐도 MMS가 훨씬 나아요. 시스트보다. 좀 MMS 같은 경우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저작권 부분을 좀 해결해 줬으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 KBS를 좀 더 평가에서는 권장을 하지만 이 비용적인 부분 쉽게 돈 내고 하면 된다고 하는데 돈이 문제겠죠? 그죠? 돈이 문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질문과 답변에서는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별도 인지기능 검사 부분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은 별도 없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어르신이 신규 입수 들어오시면 입수하고 나서 14일 안에 진행하자. 또 2021년 2월 1일부터는 개시하고 나서 개시 전에 진행하자. 또 매년 1년에 한 번씩 진행해야 되고, 또 어르신이 만약에 퇴소를 하고 뭐 일주일 뒤에 다시 입소를 했다. 그럼 신규 수급자인 겁니다. 다시 진행하셔야 되세요. 다시 작성하라는 말입니다. 또 어르신이 입원을 했다면 입원 같은 경우는 신규 수급자가 아닌 겁니다. 따라서 하시지 않아도 되지만 장기 입원해서 장시간 입원을 했다 퇴원하신 경우 어르신 상태가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재측정을 진행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급여지급 변경 부분에서 다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해주시면 좋으세요. 또 갱신되거나 등급 변경됐을 때 인증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평가에서는 무조건 연 1년에 한 번만 하면 평가 기준은 충족이 되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런 부분들만 인지기능 검사에서 주의하신다면 특별하게 크게 평가에서 점수 획득이 어렵진 않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인지기능 검사까지 통합적 사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충분하게 어렵진 않으실 건데 이게 3년 동안 지속해서 잘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어려운 거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어쨌든 오늘 통합적 사정 인지기능 검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올릴 영상도 굉장히 많은데요. 벌써부터 진이 빠지긴 하는데 많은 시청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광고가 너무 많이 붙는다고 하는데 이거 제가 붙이는 게 아니고요. 유튜브에서 붙이는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힘찬 하루 보내시고요. 저도 지금 힘이 빠져가지고 좀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